When you put your hand in my jacket, I'm thinking so irrational. You flew me international now. And we can spend hours reading the signals, but that's so unoriginal. What if we took this back to my house? Under all these lights, I gotta take a minute to calm down. But I feel like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do you think that it would turn you on?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would you just run off and tell someone?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I don't wanna feel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입니다. 오늘은 GV70 2.5 터보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초중반 2.5 터보 차주입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V70이고요. 2.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제가 원래 차량을 전에 운용을 하다가 나이가 아직 조금 어린 편이어가지고 장기 렌트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승계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계를 알아보다가 승계 차량을 얻어온 지는 4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되셨고, 그러면은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주행 거리는 현재 9,500km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9,500km.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 렌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으로 승계를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증금 없이 60개월 할부로 들어가 있고, 인수나 뭐 반납 그거는 프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납이 아예 없으신 거고, 60개월 하시면은 네. 월 납입금 얼마 나오나요? 월 납입금은 120 아마 중반 정도로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네요. 아, 네. 저도 원래 풀옵션 차량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할부금도 조금 많아진 편이었고. 그러면 뭐 보험료는 포함일 거고, 네.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는 가져온 이후로부터는 네. 제가 초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여가지고 현재 9,100km 됐는데 6.1 잡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연비 6.1. 연비가 왜 웃으셨는지 알겠어요. 그럼 고속이랑 시내 나눠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출퇴근이 거의 평균적으로 왕복 60km, 7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막힐 때 기준으로는 한 8에서 9 정도 트림이 찍히는 것 같은데, 출퇴근 할 시간이 이제 잡히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한 6에서 5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는 평균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넣어놓고 한 100km 정도로 잡아놨을 때 그래도 잘 나오면 한 1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신히 두 자리를 넘기긴 하네요. 정말 간신히 넘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차주로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옵션이 풀옵션 차량인 거를 제외하고서도 깡통 기준으로도 크루즈 컨트롤이나 앞자리 통풍 시트, 열선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풍부한 옵션. 국산차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고속으로 가거나 저속으로 가거나 전에 타던 차량과 비교해서는 실내 정숙성이 이래서 제네시스를 타는구나 라고 한 번씩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정숙성이 엄청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숙성. 전에 어떤 차량을 타셨나요? 페이스리프트 전체 70 탔었고, CLA 45도 잠깐 탔었고, 그 차량들과 성향이 완전 다른 차이긴 하지만 훨씬 더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이 동급 대비 차들에 비해서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성이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디자인이죠. 다른 모든 분들도 어느 부분 정도 이제 인정을 하실 텐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다 드림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네시스가 그래도 칼을 갈고 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디자인은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풍부한 옵션 중에 하나인 크루즈 컨트롤인데, 제가 전에 타던 차들보다는 크루즈 컨트롤도 활성화가 훨씬 잘 돼 있고, 출퇴근길에도 실질적 운전을 하지 않고 크루즈 컨트롤만 걸어놓고 해도 충분히 일상 주행에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끼어드는 차량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급은 아닌데,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앞뒤 이제 그걸 조절을 하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주로 해놓고 다니는데, 1단계로 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2단계로 해놓고 다니면은 차가 끼어들기를 해도 충분히 반응이 될 정도로 좀 여유 공간을 두고 네네. 있으면 끼어드는 차량도 인식을 나름대로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어느 정도의 이제 스포티함은 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밟으면은 국산차에 비해서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출력 나름대로 네. 괜찮다. 그러면은 45 AMG도 타셨었잖아요. 네.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쵸.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은 된다라고 보시나요? 요령껏 잘 하면은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 하지만 뭐 그건 태생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장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옵션 부분인데, 옵션은 정말 풍부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너가 쓰는 부분은 현저하게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국산차들도 옵션질을 많이들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장점이었던 옵션이 어떻게 보면 저는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옵션이다 할 거 있을까요? 3D 클러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적응을 해서 괜찮은데 초반에 눈이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이 부분을 입체 부분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처럼 필요 없어 보인다 할 거 있나요? 이건 약간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21인치 휠 옵션을 넣으면은 전자 제어 프리뷰 사스펜션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이 차량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잡아주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가격을 받고서 전자제어 프리뷰가 들어가는 거라면 그 정도 돈을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전자제어 프리뷰 서스펜션은 이게 맞나? 제대로 되나? 체감이 덜 되는 거죠? 네, 제가 느끼는 거는 70에서 80km 정도 고속이 넘어가면은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40km나 30km 도로에서는 인식을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비만 잡아먹는 옵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자식 댐퍼로는 살짝 아쉽다. 그러면 두 번째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연비가 정말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연비가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인치나 인치를 낮춰서 출고하시는 분들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연비가 너무 안 나오지 않나. 휠의 차이도 있을 수도 그쵸. 있고 운전 습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네. 공인 연비만큼도 안 나온다. 다소 아쉬운 연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거는 뭐 스포츠성이 그렇게 두각이 된 차량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실 분들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스포츠 모드를 넣고 주행을 하면은 초반에 이제 힘을 받는 게 타 차량에 비해서 너무 느리지 않나, 소리만 왕왕 거리고 재원상 이게 마력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초반에 밀어주는 힘이 너무 낮다고, 그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나 큰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아, 모드별 차이도 별로 네. 없고 초반에 너무 굼뜨고, 그래도 나름대로 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인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04마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게 304마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된 말로 뻥마력이 너무 심하다. 그 정도예요?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 일단 해놓고 느껴보시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마력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제 네. 옆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도 이게 300마력이나 되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지금 엑셀을 어느 정도까지 밟으신 거예요? 7, 80%는 되는 것 같았어요. 7, 80%인데 스포츠 모드인데? 네, 스포츠 모드인데요. 물론 지금 이 차량에 저도 체중이 좀 나가고 뒤에 이제 PD 친구도 타 있고 해서 중량이 조금 더 눌린 건 있지만, 이 정도면은 진짜 제가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520i 있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520i가 180 후반대 마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의 제원상 100마력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네. 그 정도로 뽕마력이 좀 많이 심하다. 근데 또 의외로 고속이 속도가 붙었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달렸을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감만 느껴지는 네. 것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라든지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네.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아마 격하게 느낀 부분인데, 차량이 이제 잔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써요? 네, 키로수가 토탈로 한 17,000km 이제 넘어가는 기준인데, 제 생각에 이때쯤 이제 잔고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오나 이걸 기다리는 마음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줄여지지도 않고 늘려지지도 않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기도 해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담당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게 시트 자체를 뜯어내야 될 수도 있다, 통으로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 ECU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된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절했는데 그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시트 교체를 해주는 거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던가요? 네, 다행히 시트 교체는 무상으로 피드백은 받았는데, 제가 이미 현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판이어가지고 그것도 또 그때 가서 말이 달라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하죠. 그리고 GV70 차주분들 아마 아실 텐데,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최근에 엄청 크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몰랐다가 센터를 들어가서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면서 이 부분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대응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들 차 잘 가져왔다, 만족한다, 주변에 볼 때 차 이쁘다, 이게 GV70이냐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제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이나 친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약간 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제네시스가 주는 현재의 위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왜냐면은 부럽기 때문이잖아요. 좋게 봐주는 것도 이 제네시스의 위상이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GV70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굉장히 후회가 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후회될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이거 진짜 잘못 샀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1평균 키로수도 많고 주유하는 기간이 엄청 짧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주유를 할 때마다 이 차량에 나가는 이 주유 금액이면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위에 급을 사도 이 정도랑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주유소를 갈 때마다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주유소를 갈 때마다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제네시스 차량은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고급류를 지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자기 차에 맛있는 밥을 먹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실주유비는 그런 차들과 맞먹는다. 그래서 주유를 할 때마다 후회가 된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GV70 2.5 터보 모델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차량 가액이 높게 잡히실 수도 있는데 옵션을 넣다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솔직히 깡통에서 휠만 바꾼다든지 3D 클러스터 요 정도만 해도, 그리고 GV70 차량이 뒤에 3.5인지 2.5인지 구분이 안 돼요. 뒤에 엠블럼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서 차 모르시는 분들한테 나 3.5 탔어 라고 해도 모를 정도라서 옵션을 풍부하게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만족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버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풀옵션 같은 경우는. 네네. 그리고 다들 이 차를 출고를 하시기 전에 대비되는 차량이 XC40이나 GLC, X4, X3 이 정도가 아마 비교를 하시고 있을 텐데, 하차감이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수입차도 독삼사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하차감까지 원하지 않는다, 편한 드라이빙과 풍부한 옵션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제네시스 GV70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딱히 그러면 하차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제네시스 차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히 하차감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운동 성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운동 성능을 생각하시는 거면은 저는 차라리 3.5 터보 모델로 출고를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 튜닝을 무조건 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 차 중량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를 끼워 넣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시는데 이쁜 차나 뭐 GV70을 원하신다, 6기통의 3.5 터보를 구매를 하시고 브레이크만 따로 튜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따로 들은 얘기인데 3.5 터보랑 2.5 터보랑 연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3.5가 낫다. 그쵸. 그러면은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다른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제가 원래는 세단을 지향을 하는 편이어서 국산차로 보면은 G70이나 스팅어, 독삼사로 보면은 530i 요 라인업까지 봤었는데, 530i는 계약을 넣어놓고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도 코로나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출고가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차량이 출고가 가능하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않는 차량을 업어온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원래 GV70을 살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구나. 네네. 530을 바라보셨는데 네네. 정말 완전 반대의 길로 오셨네요. 세단에서 SUV로 오셨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만족을 하는데, 530i 제가 원했던 옵션을 넣은 차가 지나다니면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긴 하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530i를 탔으면은 아마 엄청 많이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바디킷도 다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어쩌다 보니 GV70을 타게 돼서 아쉬움이 유독 더 많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것도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옵션 같은 부분들은 딜러분들이랑 정확히 얘기를 하고 고민을 신중히 하신 다음에 출고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스포츠성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를 추천드리는, 외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훨씬 저는 그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포츠 패키지를 꼭 넣으시고 출고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이 차량을 부득이하게 업어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노력을 해서 제가 원하는 차로 다시 한번 서우토바님 채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그때는 더욱더 깔끔하게 대답을 드리고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차량, 마음에 드시는 차량 꼭 가지고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바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